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항공 수요를 부풀렸고 공항 규모도 지나치게 넓은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서 예측한 2055년 제주 지역 항공 여객 수요는 3,969만 명입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작성한 기본계획안에는 4,108만 명이었는데 인구와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3% 줄였습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면적은 550만 제곱미터로 4년 전 계획했던 500만 제곱미터보다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항공 수요와 공항 규모 모두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 수요를 줄였다지만 국내선은 과거 추세를 반영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노령화와 입도세 등 관광 정책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항 규모도 제주 공항보다 60% 넓고 다른 지방 공항들보다는 2배 이상 넓다며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천만 밑으로 이제 수요 예측이 줄어들어 버리면 제2공항의 필요성이 현저히 없는 게 확인돼 버리기 때문에 4천만 이상으로 억지로 만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공항을 왜 짓느냐? 결국 이제 공공기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주 공항 활주로 용량을 늘리면 연간 4,500만 명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 공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수요는 한국교통학회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했고 부지 면적은 문화와 쇼핑 등 전면 시설과 도로와 하천까지 포함돼 넓어졌지만 공항 시설 면적은 제주 공항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철새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 등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어제부터 버스나 택시,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빼면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을 김하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주공항 도착장.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마스크를 낀 채 도착장 밖으로 나옵니다. 간간히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도 보이지만 3년 가까이 일상을 지배해온 마스크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집니다. 내부에 마스크 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확실히 편했고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많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4월쯤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안 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주변에 확진자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정을 기해 마스크 의무가 사라졌지만 버스에서는 여전히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아직은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또 집에 남편이 약간 기저질환 그 증상도 있고 해서 올 여름까지 지켜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상황 보면서 벗으려고 해요.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탓에 당분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이렇게 공항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367명으로 전주보다 104명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올해 봄과 여름 사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선 제주와 남해안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오염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남동쪽 해역 4군데에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된 농도는 평균 0.8mBecquerel로 전 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지만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사능 감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일단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제주산 수산물 15개 품종을 400건 이상 조사하고 매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민과 시민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산물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소라 같은 것도 판로가 안 돼가지고 우리 물질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소득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것도 먹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에 있는 뭐 수산물 안전하다고 안전한 홍보해야 된다. 안전성 홍보 잘못하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 정부와 제주도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과 불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어제 도정 현안에 대한 공직자 공유에서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염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지난해 3월 산불로 180여 세대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해 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새 집을 지은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울진군 북면 사계리. 상간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주택 18채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았지만 새로 지은 주택은 한 채밖에 없습니다. 울진군 전체 이재민 181세대 가운데 주택 신축을 마친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하고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인 이재민까지 합쳐도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주택 신축을 꺼리거나 임시주택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 불에 탄 마을이 공동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보니까 집을 안 질라 그래요. 또 새로 들어와야 어차피 저리 마을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돈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급등한 건축 자재 비용도 이재민들의 주택 신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집을 짓지 못한 160여 세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뒤 희망자에게 임시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는 164세대 지금 연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이재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매각 예정도 있습니다. 산불로 불탄 주택이 복구되지 않은 채 공터로 남게 되면서 상간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3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북부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동부 지역 송당은 현재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은 상황입니다. 출근길에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까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는데요.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비가 와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현재 기온 서부 지역 13도, 북부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8도, 그 밖의 지역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오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개나리와 복숭아꽃이 만발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귀포 기상관측소는 오늘 계절 관측용 개나리와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일, 4일 빠른 겁니다. 한편 개나리와 복숭아 등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만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여행을 위해 도입된 우도 다회용컵 사용 반납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우도에서 시범 실시한 다회용컵 시스템 운영에 사용된 컵은 8,600여 개로 반납률은 94.1%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 여행 서약에는 6,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내 농어촌 민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5,300여 곳으로 재작년 4,800여 곳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숙박시설의 80%를 차지하는 걸로 객실 수로 보면 전체 7만 8천여 개 가운데 17%인 14,000개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제주 여행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동남아 여행보다 훨씬 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 관공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선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 여행 1인당 1박 소비 비용은 10만 6천 원으로 일본 여행의 20만 5천 원과 동남아 여행의 22만 3천 원의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라별 객관적인 물가 수준을 측정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8급과 9급 지방공무원 290명 모집에 2,12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3대 1을 기록해 지난해의 10.9대 1보다 낮아졌고 지난 2008년의 49.9대 1보다는 6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3세였고 20대 이하가 6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현기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이 다음 달 7일과 8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2회 공연됩니다. 제주 공연에 이어 오는 8월에는 부산 문화회관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지난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차례 공연돼 4,5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